안녕하십니까. 오늘 비장한 마음으로 2022년 12월 31일 드디어 2022년도에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거래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영광이네요. 오늘 저희 8.15 머니톡 올해 함께하기 시작해서 올해 막 들어온 프레시맨에서 이제 마감을 하는 클로징맨으로 오늘 제가 찐시황을 맡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찐시황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생각하니까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아니 뭐 올해 한 개가 뭘 있어야 정리를 하죠. 네. 계속 마음고생만 당하고 여기 치우고 저기 치우고 뭐 저희가 한 게 그게 다죠. 올 한 해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 첫 번째 뭐 물가, 금리, 연준, 월이형 이게 다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냥 치고 받고 뭐 하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 빠지고 이거 어떻게 오늘 가장 많이 또 머릿속으로 말씀하셨던 단어가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이거요? 네. 어떻게 한 수백 번 어치다 보니까 올해 다 끝났네요. 네. 이런 치사하고 더러운 장세에서 정말 견디시느라고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올해는 뭐 그냥 다 갔습니다. 갔고 뭐 됐고 2022년 됐습니다. 그러면 2023년 빨리 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이런 쪽에서 저희 2023년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게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래도 마무리는 잘해야 되겠죠? 네, 마무리 잘 하려다 보니까 이제 올해 결산 모르겠습니다. 아마 또 하반기에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계좌 안 열어보신 분들 상당히 또 많으셨을 거고요. 한 2022년도 계좌를 보기도 싫다. 네, 올해 그냥 2022 딱 띄어서 어디 던져버리고 2021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주식 투자자 입장 쪽에서는 212 정리하고 또 모르죠. 2023년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근데 하여튼간 그래도 희망은 있기 때문에 이거 두 개 빼고 그냥 바로 연결시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뭐 부정한다고 이게 부정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그냥 한 해 잘 넘어갔다라는 생각 쪽으로 올해 지금 혹시나 또 올 한 해 계좌를 한 몇 달 전에 펴보고 안 펴봤다. 솔직히 펴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날이라도 펴보시고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걸 가지고 올해의 교훈, 그러니까 올해 내가 어떻게 대응했고 어떻게 이걸 잘못됐는지 아마 올해 잘한 거, 잘못했던 거 이거를 주식시장 입장 쪽에서 주식 투자자 입장 쪽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올해는 잘못한 게 이만큼 잘한 거 없어요. 잘한 거 그래도 매매 한두 개 뭐 이런 그래도 위기의 순간에 좀 대응 잘했다 뭐 이런 거 나올 수는 있겠지만 잘못한 걸 써보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쓴 걸로 아니면 와 올해 그냥 이거 이런 때 좀 필요했었던 게 현금 대응 아니었을까 뭐 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그냥 그래 그랬지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가슴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다음에 약세장이 왔을 때 또 다음에 또 위험한 장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렇게 또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챙겨야 될 저희 투자자들의 생각이 그 마인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솔직히 올해 8.15 머니톡도 그렇고 대회 활동하면서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지겹지만 현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변동성 크고 주가는 하방을 내려가는 가운데 저희가 해야 될 게 솔직히 매수, 매도, 홀딩 세 가지라고 하게 되면 이 중에서 할 수 있는 게까지 매수는 해봐야 계속 물리는 거고요. 매도는 할 수도 없고요. 그러면 그냥 반강제로 홀딩으로 끌고 왔던 올해를 봤었을 때 그러면 홀딩은 좋다. 근데 추가로 그러면 어느 정도 리스크가 마무리가 됐다고 하게 되면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을 할 현금이 없다. 라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 그래서 차라리 그나마 올해 같은 경우는 섹터가 죽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시장은 꾸준하게 밀렸어도 그 가운데 뭐 불쑥불쑥 살아나는 여러 가지 섹터가 있었다고 하게 되면 차라리 다음은 얼마를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었던 변화는 충분히 나왔는데 그 현금 여력까지 없었다 그러면 이제 머릿속으로 가상 매매하는 거죠. 이거 물린 건 물린 거고 어디 보자.
저 요즘 콘텐츠 쪽이 뜨는데 레몽레인 한번 내가 여기서 샀다. 예, 샀다고 가정하고 쭉 하다 보니까 여기서 요만큼 팔았다. 아이고 저거 한 20% 벌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돈이 들어갔으면 그랬을까요? 근데 이런 것도 같이 고민도 해봤을 필요가 있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주식 뭘 좀 이거 좀 한번 끌고 가봐야지 하다가 사는 순간 물리죠. 일단요. 예, 물리고 다시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약간 이제 돌아서나 싶으면 또 물렸다가 다시 내려가고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그러면 당연히 있던 종목들 좀 정리하거나 아니면 현금 갖고 있었던 거 가지고 그래 이거는 내가 보니까 여기 어느 정도 밀렸다가 또 한 다시 보합 정도까지 갈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손해야. 그러면 나머지 현금 좀 있던 현금 가지고 요 손해폭을 만회할 걸 좀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그러느라고 예, 그 만회하는 폭 나오면서 그 사이에 빡 다른 것들 매매해서 손해 본 거 커버시키고 그럼 이 종목이 올라가게 되면 아이고 이제 그때 고전에 매매했던 것도 수익 아니면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수익. 근데 이게 얼마 안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정리하고 그냥 기존에 보강하기 위해서 이어갔던 수익들이 다시 변하는 이런 과정들.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상당히 피곤하죠. 예, 피곤하고 보통 한 2020년도나 2021년도에 대비해서 썼던 에너지의 거의 3, 4배는 올해 다 소진된 게 아닐까. 그래서 지금 연말을 바라보면서 솔직히 휴가 가야 됩니다. 이런 마인드나 이런 체력으로 내년을 또 맞이한다. 아, 좀 어려울 것 같지만, 네, 예, 저 휴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임 대표님께서 예, 혼자서 또 진행하시기가 좀 힘드시지 않을까? 예, 제가 가면 같이 모시고 가야 되는데 모시고 가면 그러면 태국 가서 할까요? 태국 가서 8로 방송하는 거 어떨까요? 예, 단체로 저희 PD님과 함께 모두 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결론적으로는 이제 오늘 올해 좀 여러분들도 계좌 클로징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올해에 대해서 이 정도 수익이고 올 한 해 어떻게 매매했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변화. 개인적으로는 저도 합니다. 매년 하고요. 저는 항상 하는 게 매년 제가 한 5년째 된 것 같습니다. 수익 난 거에 10% 기부합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따지고 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할 금액이 생각보다 원래 올해는 제가 올해 초에 시장 1월 달에 이렇게 무너지는 거 보고 매매 금액이죠. 매매 금액을 확 줄였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2020년이나 뭐 평소에 매매하던 금액의 한 3분의 1 정도로 줄여서 매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정도의 당연히 절대 수익은 좀 덜 났죠. 예, 그래서 이거를 10% 기부를 하려고 봤더니 금액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예, 그래서 노동소득까지 조금 더 포함을 시켜서 그래도 기부는 약속은 지켜야 될 것 같고 저에 대한 약속이죠. 그래서 그거를 찾는데 그 사이에 또 이제 병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또 약간 좀 늦어졌습니다만, 네, 그래도 연초에도 해야죠. 예, 하고 그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좌충우돌하고 고생했던 트레이더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좀 올라왔다 싶으니까 그거를 잊고 그냥 내가 잘한 거니까 내가 유아독존 이런 식으로 막 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또 의미 있게 그래도 저를 많이 살펴준 사회에 대해서 조금 해야 될 게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어왔 원래 이런 건 왼손이 한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모르게 지금까지 비밀입니다.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연말을 맞이했던 하나의 어떤 행사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올해는 그럼 끝났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제 이게 중요한 변화 같고요. 근데 그러면서 요즘 또 가끔 방송이나 다른 데서도 묻죠. 내년 장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뭐 내년 장세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까? 또 하면 맞추겠습니까? 뭐 올해도 다 틀렸고 올해도 그냥 거의 떨어지는 칼날 피하려고 아니면 비 오는 거 피하려고 우산만 쓰고 있었던 상황들인데 뭐가 그렇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내년은 올해보단 조금 다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무슨 얘기냐면은 뭐 전강 후약이냐 전약 후강이냐 뭐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큰 변화 이게 마무리가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뭐 올 한 해 하도 지겹게 들었던 거 금리 물가는 이제 그나마 더 특별한 뭐 지정학적 리스크나 뭐 어떤 변화가 없다고 하게 되면 거의 이제 피크아웃 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금리도 거의 이제 뭐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가 되겠죠. 근데 이런 상황 쪽에서 마무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상당 기간 유지가 될 겁니다. 높은 금리로. 근데 이게 높은 금리가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대비해서 높은 금리지 과거 대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금리냐? 이것도 또 아닐 수도 있어요. 한 10년 전 사이에는 높은 금리일 수 있겠지만 그 예전까지 생각하게 되면 또 그렇게 높은 금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어떤 변화가 나오게 되면 또 사람들이 다 적응하게 됩니다. 적응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안 좋게 적응하겠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런 상황 쪽에서 지갑이 얇아지는 거에 대한 적응들 이런 게 좀 아쉽긴 하지만 뭐 하긴 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이제 시장도 그동안 한 해 2021년도부터 엄청 고생하면서 당했다가 이제 정신 좀 차려야겠다라고 하는 게 거의 이제 상반기 쪽에 좀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때 나오는 고민이 그겁니다. 와, 그러면 금리를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아무 충격 없이 그냥 괜찮아. 뭐 제로에서 뭐 이제 한 5%대까지 순식간에 달려왔어. 아무 이상 없어 괜찮아. 라고 할 정도로 주변의 여러 가지 것들이 괜찮은가? 이게 첫 번째, 금리가 올라온 것만큼 큰 충격이 없이 상반기가 넘어갈 수 있겠는가? 이게 첫 번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엔 이제 국제 관계.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은 그냥 솔직히 미국은 예전부터 그랬어요. 아무리 동맹이고 뭐 다 글로벌 뭐 어떤 끈끈한 유대 관계를 뭐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미국을 위해서 글로벌 관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요거 봐라, 요거는 우리 마음에 안 드네, 너무 많이 올라왔네 생각하는 단계들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미국의 영향력도 아직은 있겠지만 과거보다는 많이 좀 줄어든 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런 쪽에서 약간 다자주의 성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즉 미국도 미국이지만 미국을 위한 동맹 같은 경우도 과거에 얘기했던 끈끈한 동맹이 모르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가 들어왔었을 때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아직은 또 모르겠죠. 잘 모르겠죠. 게다가 러시아 단독적으로 전쟁하고 나가고 중국은 나름대로 고립되는 것 같지만 나만의 체계를 만들어 가겠어. 그러면서 중동이나 아니면 유럽 쪽에도 이제 구애를 하고 있고, 근데 미국은 유럽을 거의 동맹 쪽으로 봤는데 살짝 또 에너지 관계 여러 가지 나오다 보니까 좀 흔들흔들하는 것 같고, 그래서 중국이 자꾸 손을 내밀면 받으려고 하는 쪽도 상당히 뭐 프랑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이런 쪽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중국은 또 아프리카 쪽으로 확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끝나지 않는 게임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축에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느냐가 또 하나의 변화인데, 이런 상황 쪽에서 또 각국 나름대로 다 글로벌 어떤 긴축 정책들, 이제 일본까지 들어가기 시작하는, 일본은 긴축 정책을 통해서 나오는 변화가 이제 완전히 긴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본도 마지막 남은 완화 정책 유지하던 국가가 이제 바뀔 시기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미국의 달러의 기치들도 또 변할 것 같고, 이런 모든 일련의 사태들이 이제 상반기 쪽에서 약간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게 변화가 나오면서 길을 잡는 게, 그러니까 즉 쉽게 말씀드리면 기틀 한 방향으로 맞춰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됐다,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이런 안도의 마인드가 나오는 과정들이 상반기 쪽엔 여전히 출렁임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런 다자주의 성격이 나오게 되면 국제적으로 이런 뉴스 터지고 저런 뉴스 터지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시장이 뭐 정치와 경제가 따로 떨어질 수는 없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물론 약간 영향을 받아도 경제는 제가 길을 가겠지만,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내년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다 그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 네, 이거를 또 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시장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변동성이 터져도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바텀 라인이 됐어 라고 하는 정도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변동성 계속 확인되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턴하는 게 나오겠죠. 그러면 그때가 저희가 주식을 또 집중적으로 할 때, 그때가 아닐까. 그때가 언제냐? 모르겠는데 네. 저희 같이 공부해야 되겠죠. 예, 공부하고 같이 연구하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자금들이 빠집니다.
한 2020년, 21년 동안 그렇게 주식에서 저희 열광했던 자금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관심도 점점 멀어지고 있고 이 멀어진 관심에서 나머지 자금들이 그러면 그래도 주식은 일단 뭔가 붙어봐야 되는 거야라고 하는 약간 좀 공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 아니면 저희가 얘기하는 선수, 플레이어 이런 분들만 약간 계속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분들이 뭘 하느냐? 섹터에 맞게 그때에 맞게 탁탁 쳐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섹터 이런 거 이슈에 맞게 이런 거 올리기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쭉 가는데 올해 하반기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쭉 가다가 또 이슈가 떨어질만 하게 되면 다른 걸로 대체하거든. 그래서 또 섹터가 살아있긴 한데 그거를 또 지속력보다는 계속 뭔가 불을 지피는 현상. 이거는 올해 하반기에도 그랬고 내년도 변동성과 함께는 같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끝나야 변동성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흐름이 확인돼야 섹터가 이제 잠시 죽고 저희가 얘기하는 보통 대장주의 섹터, 그러니까 즉 대한민국의 대장 섹터는 반도체, 2차전지, 뭐 이런 또 경기민감주 이런 쪽이 서서히 또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해 이게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돈 벌 수 있는 기회죠. 이거는 솔직히 그냥 그들의 영역입니다. 그냥 좀 요거 좀 하는 이런 분들의 영역입니다. 그거 아니고는 저희가 그러면 내가 이때 한번 사서 뭘 해볼까 해서 조금만 욕심이 요만큼만 가세는 순간 거기서부터 바로 꺾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을 매매한다고 하더라도 하반기 때 매매해 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그냥 욕심 없이 매매해야 됩니다. 딱 봐서 지금 중국 리오프닝 움직이네. 하고 그냥 여기 사서 한 5%만 먹고 이렇게 딱 하고 끝.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컨텐츠 움직이네. 나는 여기서 한 요 정도만 해서 끝. 이거를 욕심이 가해지는 순간 그래 한 20% 조금만 더 30% 하는 순간 어김없이 다 뺏어가죠. 이게 테마주의 흐름이었으니까 저희 이런 거 솔직히 이런 거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거라도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지만 이런 거 가지고 매매 좀 안정적으로 못 하십니다. 차라리 그런 추세를 갖추고 있는 변화가 나오기 위해서는 시장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했던 수준 정도까지 다 올라오고 한 1년 동안 고생했던 수준들 저희 알고 있는 물가나 금리 또 국제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느 정도 약간 좀 질서가 좀 잡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좀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런 과정들을 한번 확인해야 될 그래서 상반기가 아닐까. 왜냐하면 연속성이 있다 보니까요. 그러면 그나마 한 상반기 그러니까 1분기 넘어가면서는 좀 자리가 잡힐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저희는 대한민국 증시에서 매매할 수 있는 상황에서 4분기는 빼야 됩니다. 다 아시죠? 네. 올해 4분기가 약 한 11월 달은 그나마 많이 빠졌다가 좀 돌아가는 건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10월 달이죠. 그렇지만 11월, 12월 또 고생을 하는 또 K증시의 매운맛. 네. 그래서 결론은 그런 어떤 일련의 사태들이 약간 안정이 되는지부터 확인하고 그 다음 하시되 저희 고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즉 약간 저희가 2023년도 추석 지나고 나서부터는 좀 조심조심 매매하셔야겠죠. 네, 그리고 또한 11월쯤 들어왔다. 또 양도세 얘기 또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 올해 주도 흐름들 가져갔던 종목들 또 차익 매물 나올 거로 봐야 되겠죠. 그거 대비해서 또 챙길 거 챙기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식은 거의 한 1, 2개월이 없습니다. 한 10개월 정도만 주식한다. 끝에 2달은 그냥 올해 좀 돈 좀 벌었으면 저기 좀 좋은 데 가서 이제 또 휴가 가실 12월 달은 따뜻한 데 가서 휴가 가실 생각하시는 거고, 올해 그렇게 돈을 많이 못 벌었다 그러면 그냥 어디 제주도 아니면 제주도 감귤 농장 가서 노동소득 그때라도 또 벌어야 되겠죠. 뭐 근데 이런 상황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잠깐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지수 관련된 쪽 이런 거는 뭐 많이 말씀드려서 그냥 그런 거보다 보니까 미국 시장은 양봉으로 끝났네요. 그래서 막판에 예의는 돌려줬습니다. 근데 요거 뭐 이건 또 월요일 날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고 또 흐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제가 또 봐야 될 게 이제 그거 같습니다. 올해에 대한 몇 가지 정리들. 일단 올해 동향을 보니까 앞서 자금이 빠진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죠. 올해 보니까 개인들이 작년에는 76조, 올해는 24조. 그러니까 즉 작년에 거의 구름처럼 몰려 들어왔었던 이 자금들이 예탁금도 거의 뭐
70조 대까지 올라갔던 상황 쪽에서 와 주식 사야 돼. 이거 주식 안 사면 큰일 나는 것 같아.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 저희가 보통 삼성전 작년 1월 달이 그렇죠. 삼성전자 들어 9만 원 가고 거기다가 또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의 거대 종목이 들어오고 그런 가운데 주식에 대한 열기가 작년과 올해는 완전히 상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70조 넘게 살 금액이 지금은 지수는 한 3,000선, 지금 현재 2,200선. 그러니까 즉 고점 대비해서 거의 30%까지 하락한 지수대인데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원래 비쌀 땐 그냥 팔고 쌀 때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원래 이거 반대로 됐잖아요. 비쌀 때 거기 관심 많을 때는 우와 하고 다 몰려가서 그냥 이거 주식 안 사면 지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금이라도 주식 안 사면 근데 왜 장기적인 관점을 보는데 비싼 쪽에 저희가 이렇게 많이 유도를 했을까요? 네, 유도? 예, 이런 방송에서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좀 강력하게 근데 그게 고점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뭐 혼자 그냥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 쪽에서 그때는 그렇게 열광적이었으면 지금 싸니까 더 많이 사야 되겠죠. 그게 안 나옵니다. 지금 오히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생리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걸 보시게 되면 시장이 올라갈 때 저희는 우와하고 열광하면서 주식에 대해서 또 거의 뭐 이때 아니면 안 돼요. 거의 술자리에서 주식 얘기로 다 털고 안주 필요 없어요. 주식 얘기가 최고의 안주예요. 그래서 이 친구 얘기했던 거 가서 또 바로 옆에서 핸드폰으로 검색하고 있고 그거 가지고 이 차트 좋은데 그래서 또 사고 있고 주가는 신고가로 가니까 더 비싸게 팔 수 있어 이러면서 갔던 거 이게 저희 작년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올해 또 이렇게 쭉 또 이제 술자리 가서 이렇게 같이 있어 보면은 주식 얘기 또 주자 얘기만 하면 또 죽어 이러면서 주식 죽어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바뀌었다. 그게 이제 나오는 결과고 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예탁금도 줄었어요. 뭐 규모도 줄고 예탁금도 줄고 지금 45조 7천억이라고 하는데 한 45, 6조에서 더 늘어날 것인가? 아직은 모르겠죠. 이 정도. 근데 솔직히 45조 정도 있는 것도 제가 보기엔 대단해요. 왜냐면 지금 한 10년 사이에 나왔던 금리 수준의 변화와 그리고 또 지금 그 사이에 솔직히 주식은 뭐 다 물렸을 거고 지금 금리가 저 정도로 올라가는데 아직까지 주식 투자를 하겠다고 여기 남아있는 자금들이 있다는 것 자체로는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왜 남아있느냐라고 봤을 때 올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노리려고 남아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매수 규모는 확 줄었습니다. 근데 자금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관망인 거죠. 좀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기다리면서 기회만 되면 다시 살 거야 라고 하는 것도 과거에 대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예탁금 규모가 많이 가봐야 한 20조 대, 한 25조 대 여기서 왔다 갔다 했던 그 이상의 2배까지도 남아있다고 하게 되면 그나마 시장이 좀 스마트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더 스마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저 나머지까지도 빠져야 거의 뭐 30조 이상 이하까지 빠져야 바닥이 나오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더 스마트한 생각은. 근데 그 스마트함을 또 잡아먹는 스마트함이 나옵니다. 뭐 하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나오는 부분들은 일단은 그래도 아직 그렇게 기대하는 바는 좀 있다라는 쪽으로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또 남은 불씨라도 좀 살려줘야겠죠. 그래서 확인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주식 그래도 괜찮네. 근데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금리와 위험 자산이 이제 싸울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뭐 한국 금리를 한 4% 칠게요. 4% 정도로 4%까지 가면 4% 치겠습니다. 4% 치게 되면은 여기다 이제 신용 대출을 만약에 받는다. 지금이라도 신용 대출을 받아서 주식 투자를 더 물을 타겠다. 그러면 지금 한 6, 7%대 정도 이자 비용을 연간 감안하고 주식 투자가 그 정도 이상으로 되는지를 생각하겠죠. 한 2020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제로 베이스입니다. 그냥 이자 이거 뭐 해봐야 2, 3% 이거는 거의 뭐 껌이야. 1억 빌려도 1년에 2, 300만 원밖에 안 줘. 그때보다 지금 이자 비용이 3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대적인 수치가 그 이상으로 주식 투자를 했었을 때 내가 올해 한
10% 20%까지 받을 수 있겠다고 하게 되면 자금이 그거에서 받아서 들어오겠죠. 그런 흐름을 가져가는 윤화가, 그런 또 투자자들의 확신을 가져가는 윤화가 가장 핵심일 텐데, 아직은 이런 변동성과 앞서 말씀드렸던 국제관계의 여러 가지 동향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할 수 있다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입니다. 서학개미 분들이 매매했던 종목들이 11월 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 기조는 변하진 않겠죠. 근데 딱 보면은 올해 대한민국에서 미국 주식 투자, 그러니까 미국 주식 투자가 또 거의 다죠. 서학개미 뭐 물론 보니까 요즘에 다양해졌습니다. 보니까 인도 주식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희 파리로 모니터에서 한번 소개시켜서 나오셔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대체 투자도 많이 들었고, 요즘에 뭐 ETF는 기본, ETN까지 뭐 그걸 어떻게 하여튼간 그 변동성 높은 것도 막 매매하시려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가장 많이 산 게 테슬라. 예. 술일이 아닙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 잔 마시고 잊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12조를 갖고 있네요. 근데 주가는 연초 대비 45 더 빠졌대.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한 18조 샀던 게 거의 10조대까지 무너지는 상황들이 나왔을 거고 더 물을 타셨겠죠. 근데 지금 제가 서학개미와 관련된 쪽에서 저도 주식을 한 4종목 갖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네, 뭐 다 좀 생소하실 거예요. 뭐 한 종목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트랜스오션 뭐 이런 거, 예, 보시면 안 빠지죠. 예, 고점 그대로 가 있습니다. 그나마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은 다 에너지 쪽입니다. 에너지와 관련된 쪽.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대충 제가 어떤 쪽으로 얘기를 하고, LNG 운반 해운 운임에 관련된 얘기들 몇 번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갖고 있었겠구나. 근데 아직까지는 다 한 종목 빼고는 다 수익권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도 못해요. 근데 더 제가 여기서 더 강하게 매수를 못하는 거는 저는 환율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 테슬라가 120달러 깨졌을 때 엄청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고 싶어서 제가 보는 이격도로는 거의 미국도 이런 이격도 낙폭과대가 보여주는구나 라는 쪽에서 이런 상황에서 한번 베팅을 할까 하다가 환율이 고민이어서, 근데 저는 지금 상황 쪽에서는 원화 환율에 대한 그러니까 미국 달러를 대체한 나머지 통화 쪽에서 그나마 체력이 많이 안 떨어지는 국가 쪽의 환율들은 빠르게 복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변화를 보게 되면 지금 잘못하게 되면 미국 주식도 손해를 보고 환율로도 손해를 보는 이런 현상이 나올 것 같아서 이거는 좀 기다려보자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물론 좋습니다. 저희가 보면은 약간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주식 사는 거는 모르겠어요. 언젠가 또 지나고 나게 되면 올라올 수 있겠죠. 근데 일단 미국 주식을 하면서 지금부터는 환율 꼭 계산을 하시라 흐름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주식을 하는 건 괜찮은데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저희가 뭐 다 아는 종목들이죠. 그리고 물렸으니까 샀을 거예요. 솔직히 물 탄다는 심정으로 한국 주식 너무 재미없는데 미국 주식으로 해 라고 했지만 지금 환율 때문에 더 재미없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들 쪽에서 이거 있죠. 네. 저희가 알고 있는 QQQQQ, 예, TQQQ 나오고 있는 이런 레버리지를 쓴 것들, 요 물론 뭐 저희 임 대표님께서도 관여를 하고 계신 거성이시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레버리지는 모르겠죠. 상승을 바라보고 하는 레버리지들 있죠. 이거는 저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차라리 주식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레버리지, 주식시장이 올라가니까 어디 한번 이걸 레버리지를 한번 크게, 이건 하지 마세요. 네, 그냥 주식으로 끌고 가는 게 제일 맞습니다. 그런데 하방의 하락은 저희가 이거를 팔기 싫게 되면은 어느 정도 대응을 해야겠죠. 근데 이거를 그러면 싹 정리하고 인버스로 몰빵, 곧버스로 몰빵, 이거는 제발 하지 마세요. 결국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리스크를 좀 관리해야 되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게 되면 주식 갖고 있는 것들을 한 10%씩 다 자르세요. 그걸 가지고 10%를 가지고 인버스를 사세요. 그래서 그거를 방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하락할 걸 방어를 하게 되면 이게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어차피 인버스 금액이 주식 금액까지 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식이 하락하는 거에 대비해서 인버스로 방어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절하게 또 주가가 하락하게 됐다 싶으면은 이걸 그냥 정리하세요. 그럼 이게 수익이지 않습니까? 그럼 수익 난 걸 가지고 차라리 하락했던 거를 10%씩 다시 사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얼마큼 수익이 났을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일단 주가가 하락했을 때 내가 방어가 된 거잖아요. 그 인버스를 사는 동안에. 근데 그러면 그거 사는 동안에 주가 이 갖고 있는 종목들은 더 밀렸을 거고 그거를 다시 10%씩 다시 채워넣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수익 난 부분 그동안에 더 싸게 살 수 있는 부분 싸게 사 주가가 차라리 이럴 때는 솔직히 반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그러면 했다가 인버스가 손해날 정도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계좌가 플러스가 납니다. 오히려 그때 시점보다는. 맞겠죠? 주식이 더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하락을 원하는 게 아니라 상승을 원하는 것에 대한 대비는 하지만 인버스가 손해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는. 그러면 그래야 나중에 계좌가 올라가더라고요. 이걸 계좌를 종목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계좌 자체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A, B, C, D 갖고 있는데 나는 A의 비중이 제일 많아. 그러니까 B, C, D가 못 가도 A만 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A, B, C, D를 다 합치는 내 계좌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 계좌에 대한 오늘 마감했을 때 계좌가 얼마고 이걸 가지고 또 내일을 보고 하는 여러분들 계좌에 대한 펀드 매니저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좀 착각을 하는 게 지금 하다 보니까 난 지금 당장 단타로 이거 A, B, C, D 중에서 D라는 종목이 제일 중요해. 이걸만 집중해서 보겠어 하면서 그만 매매하시다가 결국에는 A가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면은 이거 집중해서 여기서 돈 벌었다고 생각하더라도 A가 빠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오늘 딱 마감시켜 보면 똔똔이에요. 기분 더 그렇게 이렇게 보면서 막 매매를 했는데 결국에는 똔똔이다. 이게 오늘 나 뭐 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계좌 자체로 보면서 그 계좌의 한 부분인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잘못하게 되면 또 거꾸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계좌를 전체를 보시라는 거. 네, 그러면서 일단 중요한 거는 개인적으로는 내년에는 이런 레버리지로 서학개미 분도 마찬가지시고 저희도 마찬가지시고 레버리지에 대한 매매를 너무 크게 신경 써서 계좌가 방향성이 들어가는 순간 나의 모든 거는 이제 매크로만 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러면 유가가 어떻고 금리가 어떻고 이런 것만 보기 시작하면서 내가 어떻게 뭘 할 수도 없는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움직임들을 이제 내 계좌가 같이 쫓아가는 거게 되겠죠. 그랬을 때 나오는 거는 나의 피폐함과 그럴 거면 진짜 솔직히 선물 옵션 하세요. 차라리 그럴 거면. 그게 더 깔끔하고 배수가 훨씬 더 셉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3배, 4배 한다고 하더라도 선물이 2.5배고요. 파생 옵션이 그거에 따라서 5배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12배짜리입니다. 옵션이. 그리고 특히 저희가 옵션인데 좀 다르죠. 옵션 같은 경우는 차라리 만약에 저 밑에까지 빠질 것 같아 라고 보게 되면 옵션 사야 돼. 지금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옵션 사는 게 훨씬 나아요. 그게 만약에 갔을 때 이게 인더머니로 가잖아요. 1,000원짜리가 30만 원으로 갑니다. 몇 배입니까 이게? 300배죠? 이렇게 나오는 게 올해도 그런 게 몇 번 있었어요. 보다 보니까 저런 거 대박 났겠구나. 이렇게 나오는 줄 주고 하락했기 때문에. 근데 하지 마세요 제발. 네. 영혼을 악마에게 파는 겁니다. 이런 레버리지를 가지고 저희가 거기 집중하는 것보다 차라리 종목들 흐름이나 이렇게 안 좋을 때 차라리 이것만 벗어나게 되면 종목들이 움직일 거. 이거 찾아보면서 저희 소중한 자금들을 챙겨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제가 ETF나 이 방향성 가는 거에 대해서는 또 한번 자 여기 칠판 주시고 제가 딱 하게 되면은 한번 또 할 거 많네요 내년도. 근데 할 거 많은데 몸이 아이고야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올해 순매수 상위 10종목들을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일단 성적표만 볼게요. 개인들 저희 그 종목들 쭉 쳐서 마이너스 34%. 이거는 29일 날 날짜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기관들 마이너스 18%. 에헤헤헤 기관도 손해봤네. 손해 보겠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외국인들 0.88%. 더럽네요. 결국에는 또 승자는 결국에는 또 그들이 가져가는 이런 상황들. 근데 보니까 이제 요 수익률도 있겠지만 요거가 저것도 있겠죠. 그 배당들도 쭉 감안하게 되면 우리금융지주 배당 7%짜리죠. KTNG 세게 줄 거고 배당 KB금융
뭐 몇 개 보니까 LG화학도 줄 거고요. 딱 보니까 배당까지 생각하게 되면 어씨 이거 봐라, 좀 챙겼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따라한 게 외운 따라한 게 맞지 않나라는. 근데 여기서 또 빠진 게 그게 있습니다. ETF로 움직였던 금액들은 좀 빠졌겠죠. 그걸 통해서 기관들은 많이 좀 줄였을 거고요. 뭐 외국인들도 그걸 통해서는 뭐 더 했겠죠. 예, 그냥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뭐 뭘 사서 뭘 움직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제가 개인 투자자의 매매를 한번 잠깐 볼게요. 저희들의 성적표입니다. 보면은 일단 그래도 요즘 그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게 대기업이니까 안전할 거야 라는 마인드들, 대기업이니까 괜찮아 이 정도면 사도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인드들. 이게 대기업이니까 대기업 망하진 않겠죠. 망하진 않겠지만 대기업이지만 대기업임에도 사이클을 갖고 가고 있고, 대기업이지만 어떤 금리 사이클에 노출된다든가 아니면 경기 사이클에 노출된다든가. 한국은 다른 거 다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한국 시장은 그냥 사이클에 맞는 섹터가 있고 사이클에 맞는 그 주식 자체가 그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는 사이클이다. 코스닥은 그보다 더한 사이클이지만 거기는 이상한 선수들이 많이 있다. 네. 하여튼 그 상대적으로 코스피를 바라볼 때 된 시각들이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사이클이면은 뭡니까? 안 좋을 때 사서 좋을 때 파는 이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게 되면 솔직히 이번에 삼성전자 만약에 이게 올해에 대한 매수세다라고 해서 삼성전자가 초반보다 아마 지금 하반기에는 덜 샀겠죠. 초반기 더 많이 샀겠죠. 계속 뭐 7만 전자, 8만 전자 물 산다고 계속했다가 6만 전자, 5만 전자 오면은 몰라 그냥 주식 안에 치워. 그냥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하겠지. 이렇게 되는데 반대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지고 뭐 안 좋다, 재고가 지금 앞으로 끝장난다, 뭐 재고 쌓여서 거의 뭐 주차장까지 널려서 이거 재고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렇게 나올 때가 거의 바닥권일 거예요. 이제 저희도 다 알고 있고 하지만 그 바닥권에서 바닥을 어떻게 잡는지 보려고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누구나 지금 뭐 외국인이나 기관도 다 체크를 하겠죠. 근데 그런 상황 쪽에서 근데 주가는 어차피 지금 실적 발표 때까지 계속 하락할 텐데 계속 미룰 겁니다. 근데 이거 반대로 보게 되면 2020년도 보세요. 돈의 힘으로 끌려가면서 이거 비싼데 그래서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도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약간 경계의 목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에헤헤 실력도 없는 녀석이 나와가지고 무슨 여기서 끊으라고 8만 5천 원대에서 삼성전자 고점권 약간 조심. 너 어떻게 주식 어떻게 배웠니 너? 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 갈 텐데 거기다가 8만 5천 원대 끊으라고 하는 너는 너 방송 다시는 안 봐. 이렇게 나왔던 거죠. 반대로 보게 되면.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그러니까 돈의 힘으로 올라갈 때에 대한 조심성과 이건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업황이 안 좋아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바닥을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들이 나왔던 이런 교훈들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만약에 하반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배팅했다.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잘했고 이게 사이클이 변하게 나오면서 이제 그러니까 좀 줄줄줄 갔다가 바닥이 확인됐다. 어떤 사이클이 확인됐다. 그래서 움직이잖아요. 그럴 때는 아마 그게 제일 많을 거예요. 일단 주도를 하는 쪽은 당연히 외국인들일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외국인들의 변화가 단순하게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200만 주 샀다, 300만 주 샀다 이게 아닐 겁니다. 네,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1000만 주 막 이렇게 사고요. SK하이닉스도 막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합쳐서 조 단위로 살 겁니다. 하루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턴하는 모습들이 확인되겠죠. 근데 그때는 반대로 그럼 누가 팝니까? 저희가 또 파는 게 아니라 털려 나가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 내가 그래도 막판에 물탄 게 5만 5천 원이었어. 근데 지금 보니까 6만 원, 10% 수익 났네. 혹시 6만 1천 원 정도 오면은 이거 가져갈까 싶었더니 그거 가져가 버려요. 확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럴 때는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사이클을 사는 쪽은 저점이 들어왔다고 생각했을 때 사긴 사되 저점을 저희가 모르다 보니까 계속 잘긴 나눠서 살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게 대응력을 갖추고 업황과 반대로 간다. 뭐 물론 그러면 SK하이닉스 망하나요? 네, 망할 케이스는 지금 잘못한 투자겠죠. 근데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망할 수는 없는 구조죠. 왜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3개 남았습니다. 3개 남은 상황 쪽에서 망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이제 안 쓰는 게 네, 상황 종료. 이제 메모리 반도체 안 써. 메모리 반도체 말고 그냥 메모리 반도체를 대체할 만한 뭐가 있을까요? 네, 근데 그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시장 자체를 뒤흔들었다. 그럼 모르겠는데 메모리 반도체 없이 지금 현재 IT기나 현재 산업 쪽에서 돌아가는 게 있습니까? 네, 칩만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핵심적인 두뇌 역할을 하는 사람은 두뇌가 기억까지 같이 하지 않습니까? 기기는 그렇게 못해요. 연산이 있으면은 판단하는 연산의 작용이 있게 되면은 그거를 오더가 내려갔을 때 그걸 저장하는 데이터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와 관련된 메모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메모리, 메모리를 나뉘는데 원래 비메모리가 아니에요. 시스템 반도체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을 모든 걸 관장하고 어떤 역할이 중요한, 그러니까 저희 두뇌 역할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을 내릴 수 있게 여러 가지 움직임에 제어를 하는 쪽이죠. 근데 그거를 보조할 수밖에 없는 게 메모리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상황 쪽에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그러면 아예 끝났어라고 보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이제 재고와 관련된 쪽 사이클이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나오는 쪽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젠간 바닥 찍겠죠, 솔직히. 네, 근데 그 시그널을 찾으려고 지금 저희가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모든 지금 보면 볼까요? 거기다가 네이버 카카오는 예외. 이거는 뭐 금리 때문에 솔직히 실적이 꺾였다고 뭐 성장세는 꺾였겠죠. 근데 성장세가 왜 꺾였습니까? 금리 때문에 꺾인 거죠. 그런 걸 빼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가 됐게 되면 그동안에 이만큼 성장할 거라고 바라봤던 밸류가 사라진 것 뿐이죠. 그러면 이게 다시 회복되는 과정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또 네이버 카카오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많이 소외됐잖아요. 원래 한 2, 3년 동안, 1, 2년 동안 많이 소외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또 하나의 반전의 트리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차피 지금이 아니야라고 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지만 이건 약간 사이클이 어떤 금리 사이클과 연관이 되는 종목들이죠. 이런 건 일단 놔두고 그러면 업황과 관련된 사이클에 나오는 종목들 이런 거 한번 볼까? 두산에너빌리티도 들어와 있네요. 뭐 카카오뱅크, 에코프로빔, LG 네, 차 소장님 잘 계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뭐 이런 쪽으로 쭉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 쪽에서는 약간 그래도 IT 쪽에 무게가 실렸던 쪽의 변화를 보게 됐을 때 이게 그래도 지금 사이클상의 저점대 아니면 사이클상을 베팅을 했다 그러면은 그나마 버텨볼만 합니다. 이런 종목들 만약에 내가 그래도 지금 싸게 샀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내년에 대한 변화가 나와서 뭐 경기 사이클이나 아니면 제가 보기엔 핵심적인 중국의 리오프닝이 나오면서 이제 사이클을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또 플레이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변화가 나왔을 때 싸게 샀다고 하게 되면은 만약에 그러면 이제 그런 건 있겠죠. 이게 어차피 손해이긴 상황인데 지금 급하게 올라왔다가 내가 이 타이밍을 잡겠다. 그런 거는 대응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구조가 갇혀 있잖아요. 내가 이거 대형주에 대한 구조가 갇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사이클 끌고 나가세요.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한번 연습을 해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중에서 작은 금액 한 10%, 5%이 정도는 어차피 이제 바닥에서 사이클 나와서 한번 급반등이 나올 거고 나왔다가 이제 단기 차익 매물 나와서 그거 소화시키고 이런 때에서 다시 턴하는, 그러니까 급반등 나왔다가 이렇게 한번 차익 매물 소화시키고 약간 이제 각도가 처음과는 다르게 꾸준히 올라가는 패턴이 나올 겁니다. 그 사이에 이때는 외국인들 네, 다 사는 거죠. 그냥 거기서 약간 꾸준히 올리면서 이거를 그 개인들 물량 뺏어가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확인되기 쭉 하고 나오기 시작하면서 막판에는 야 이제 좀 모을 것만큼 모았고 어차피 업황 좋아지는 거 확인됐으니까 이제 슈팅 좀 가보자. 그러면 뭘로 갑니까? 예, 주식 선물, 주식 옵션. 어차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시장의 1, 2위다 보니 지금은 1, 4위까지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뭐 그 1, 4위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시장을 움직이다 보니까 코스피 선물 가지고도 한번 슈팅 막 나오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매집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매집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턴하려고 갈 때는 그다음에는 우르르 다 나한테 돈이 떨어지는, 언제까지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당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볼 때 보면은 이제 약간 차라리 그때 그러면 저희도 네, 삼성전자 네, 개별 옵션 이런 거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됐습니다. 그냥 그런 거 지금까지 레버리지 하지 말자 놓고 또 ETF 하지 말자 놓고 이게 뭔 막말입니까? 네, 그럴 때가 이제 오겠죠. 근데 그게 이제 흐름들 또 맞춰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봐야 지금 또 보니까 또 마지막으로 2022년도
어떤 종목들이 대박 났나, 어떤 종목들이 하락을 컸나라고 보다 보니까 네, 쓰고도 이거 하면서도 좀 그래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우딘 퓨처스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경동 인베스트 뭐 M&A 한다고 이거 뭐 매각한다고 그래서 난리 난 거, 양지사, 네, 다이어리 잘 만들겠죠. 예, 다이어리 하다가 다이어리가 영어로 설사입니다. 예, 설사. 네, 카나리아 바이오 현대사료 나온 거 사료 쪽이죠. 삼천리 와 350%. 아우 이거 갖고 있어. 네, 제가 보기에는 패턴이 꼭지 징후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혹시 갖고 계신다고 하게 되면 한 반은 파시고 반만 가져가세요. 이거는 저는 지금 패턴은 예, 그런 신호 나오고 있고요. 금양 노코멘트, 예, 하이드로리튬 더 노코멘트. 예, 그냥 리튬 쪽은 정리하세요. 그냥 계속 올라가는데 아니 저 인간은 왜 리튬만 나오면 그렇게 그 튠튠거리나, 예, 뭐 리튬에 한 맺혔나라고 하는데 네, 그냥 제가 드릴 수 있는 거에 한계입니다. 네, 그냥 당하지 말자. 더 이상 당하지 말고 거기서 이 정도에서 욕심 버리고 차라리 하게 되면 그냥 10주 가지고 단타 쳐보자. 그랬다가 꼭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경험하기 위해서 10주 가지고 단타 치자.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니야 역시 방송 나오는 이런 인간 반대로 해야 돼. 그래서 어디 한번 계속 배팅 했다가 제발 안 다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락했던 거는 뭐 그렇습니다. 거의 또 코인 관련된 쪽 나오고 있고 컴투솔, 네, 이것도 약간 그쪽이죠. 예, 영파가 여기까지 밀리는 거죠. 엔지캠 생명과학 또 난리 브루스 하다 보니까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나와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 가지고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다 할 게 없는데요. 네, 그냥 에너지 쪽에 대한 변화가 꾸준히 가져가면서 올해 크게 나왔다. 나머지 종목들은 어차피 뭐 300%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얘기할 게 있었죠. 뭐 무슨 위메이드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게 가긴 가되 위메이드도 플랫폼이냐 게임이냐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났던 상황 쪽에서의 변화를 그렇게 가져갔다가 이제 결국에는 올해 강했던 섹터가 내년 가서도 이렇게 그대로 가겠느냐. 작년 이 자리에서 만약에 2021년도 주식 상승률과 하락률 봤으면 분명히 위메이드가 상승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오늘 축하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드린 얘기가 이걸 가지고 위메이드를 그러면 그대로 내년도 계속 끌고 가세요. 내년도 P2E 이렇게 얘기 드렸을까요? 혹시나 작년에 동영상 찾아보시면 그럴때 가장 뉘앙스가 많이 올랐습니다라고 얘기 드렸을 거예요. 근데 똑같이 올해 그러면 재미가 없었죠. 2022년도 올해 나왔던 수익률 상승 종목이 내년에도 2023년 주식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 가 있을까요? 하락 종목으로 가 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반대로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혹시나 내가 여기 해당되고 있다. 조심하자. 이게 모든 걸 얘기하지 않는다. 새로운 게 올라갑니다. 새로운 섹터가 올라가고 항상 주식은 소외됐던 게 뭔가 모멘텀이 받쳐서 소외됐다는 얘기는 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 가지 가치 대비해서 싼데 이걸 가지고 무슨 보통 이제 플레이어, 그러니까 좀 세력 뭐 이런 사람들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항상 준비는 싼 종목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싼 종목이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자금 있는 사람들이 싼 종목을 움직이는 거에 대한 스토리가 이해가 돼. 그래서 같이 자금을 탈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게 작전. 네, 그렇게 움직입니다. 항상 보면은. 그러니까 뭐 아주 가치도 없는 상황 쪽에서 무슨 뭐 부채 비율 뭐 이만큼 나서 당장 까딱까딱 하려는 회사를 가지고 작전하는 경우가 거의 뭐 있겠죠. 근데 할 때 보면은 뭐가 들어가냐면은 CBBW의 작업, 이것도 한번 제 칠판 놔주고 이렇게 강의하게 되면 한번 하겠습니다. CBBW 쪽에서 작업이 어떻게 들어가서 이게 어떻게 대박 조건이 나느냐. 근데 그거는 저희가 할 필요가 없고요. 근데 그냥 그런 거 따라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싼 종목이 그러니까 솔직히 올해 그건 좀 아까워요. 개인적으로. 네, 한미글로벌은 아까워요. 왜냐면 싸다는 걸 알고 있었고 제 올해 한 3월달, 4월달 때 이제 건설 관련된 쪽에서 이제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전 네옴시티 몰랐습니다. 근데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이어졌을 때 그때 가장 많이 또 연결돼야 될 하나의 그 PM 회사라고 생각을 들어서 그때 꽤 그때 좀 추천 방송에서 얘기를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주가 안 가요. 그냥 뭐 했다가
제가 얘기하고 한 뭐 2, 3% 오르는 게 다였나? 뭐 그게 그랬다가 이제 좀 쳐졌다가 그랬다가 뭐 또 잊혀진 종목이었는데 그렇게 나가는 시나리오가 오히려 이런 경쟁력 있고 싼 종목들이 그때는 쌌었어요. 그때는 아마 제 기억으로 PER 계산하게 되면 8배인가? 7배에서 왔다 갔다 했었을 거예요. 그런 쪽에서 글로벌 PER, 그러니까 글로벌 PM 회사 10위 중에서 8위, 9위 하는 회사인데 이 정도면은 다른 회사들 다 보면 PER 20배 이상입니다. 흐름 보게 되면. 그러면 이런 회사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그런 거 가지고 결국은 가더라고요. 이게 나오는 현상을 보게 되면 스토리를 갖다 붙일 수 있는 싼 종목들이 결국에는 움직여서 갈 때 좀 추세적으로 많이 갑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논리고 쓰레기 같은 종목이 이름 바꿔가다 아유 뭐 무슨 리튬 보이네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쓰레기 같은 종목이 엉망이에요. 근데 사업 목적에 추가시킵니다. 이름 바꿉니다. 거기다가 고전에 CBW로 이제 자금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놨죠. 그러면 재무구조가 약간 과거에 안 좋았지만 좀 바뀌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주식이 전환되다 보니까 전환 가격들이 저 밑에 있는 상황들이고 전환시켜서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다 스토리를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 예, 그게 나오는 게 이런 하이드 어반디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래도 정리한다고 이것저것 정리해봤는데 정리가 된 것도 아니고 뭐 오늘 또 찐시황은 또 입만 털려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그 얘기는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정말 저는 2022년도를 바라보면서 8.15 가족 여러분들도 그렇고 방송을 통해서 현금만 얘기 드렸던 거에 대한 그러니까 너무 저에게 이 얘기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던 거에 대한 좀 죄송스러움 아니면 지겨움. 네. 맨날 현금 확보하래 다 물렸는데 그래도 계속 현금에 대한 강조성을 말씀드렸던 게 너무 좀 차라리 그냥 현금 말고 종목적으로만 강조를 더 많이 드렸으면은 차라리 그걸 팔고 이 종목 사는데 쓰시지 않았을까. 근데 잘못하게 되면 종목 또 물리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한 해가 됐던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묵직합니다. 그리고 또 드릴 얘기가 좀 한정적인 것 같고 제가 그냥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언제 주식 간다 살래라는 얘기 주식 좀 사세요라는 얘기를 할래요. 얘기를 하는데 내년에 나오겠죠. 네, 내년에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네, 올 한 해 그냥 빨리 오늘은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빨리 주무세요. 2022년도 털어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빨리 주무시고 그냥 2023년도 뭐 등산 가시거나 아니면 지금 저희 찐시황을 어디 지리산 대청봉 밑에 이걸 바라보면서 대청봉이 거기가 아니죠. 네. 설악산 대청봉을 바라보면서 그 산장에서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웅장하게 해외에서 따뜻하게 지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빨리 2022에 부진한 걸 잊자. 네. 그냥 그런 것들을 털고 2023년도를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될 거 뭔지 또 저희 마음가짐 또 주식을 바라보는 심정 또 잘 챙기셨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올해 여러 가지 또 활동도 많이 했죠.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좀 죄송하죠. 맨날 여기 돌렸는데 유튜브에 이 얼굴 나오고 야, 네 얼굴이나 잘생겼으면 몰라. 뭐 맨날 나와서 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 뭐 비중 어쩌고 저쩌고 현금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는데 네. 그래서 너무 많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네. 내년부터는 시장이 좀 돌면은 덜 나올까요? 네. 안 부르면 저 그냥 구석에 앉아서 매매해요. 그냥 혼자서 매매하니까. 네. 혹시 제가 안 나오고 그러면 제가 덜 나오고 다른 분들이 많이 나오시겠죠. 그러니까 아유 장도 안 좋은데 내가 왜 나가 했던 분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장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 조용히 횟수를 줄이고 혼자서 매매하고 주식 매매를 더 집중하겠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라지고 다른 분들이 나와서 이 자리를 채워서 오히려 다 이제부터는 다 똑같이 간다 이제 얘기하겠죠. 그렇게 나와야 시장이 좀 돌아가는 거겠죠. 그러면 또 그때 또 새로운 스타 탄생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조용히 또 음지에서 주식 매매하는 이런 상황이 됐으면 저는 좋겠어요.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2023년이 됐으면 참 행복하겠습니다. 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그래도 빨리 털고 계좌 한번 확인하고 올해 좀 잘못했던 거 적고 그다음에 빨리 덮으세요. 덮는데 지금 물린 계좌에 물린 종목에 대한 어떻게 해야겠다는 이제 아이디어나 흐름들은 맞춰 가셔야겠죠. 네, 그런 다음에 이왕이면 만약에 이제 그런 건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이나 앞서 말씀했던
흐름들이 좀 끝났다 생각하시게 되면은 약간 현금이 거의 없다라고 되면 현금을 주식 물린 거 한 10%라도 한번 추가 투입을 생각을 하세요. 그래야 이거 또 현금 얘기하네요. 아유, 지금까지 김현금이었습니다. 네. 현금을 가지고 뭔가 불쏘시개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계좌가 안 살아납니다. 아유, 자 물린 거 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거만 보시게 되면은 그냥 거기서 파란색에서 파란색이 주는 거를 보고 있을 때는 사람이 파래집니다. 네. 그게 아니라 뭔가 현금이 들어와서 안정됐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불쏘시개 역할을 좀 해줘야 그 다음에 이게 불길처럼 팍 번지는 게 더 빠릅니다.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담은 내가 1억으로 매매했는데 500만만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500만 원이 물론 1억은 뭐 한 6, 7천으로 내려 있겠죠. 근데 500만 원만 추가시켰는데 500만 원이 막 불을 붙여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움직이는 현상들이 계좌에 불을 확 지르는 경향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야 나중에는 그때 그냥 얼마 안 되는 금액이 결국에는 이거를 크게 만들었네. 이런 현상도 나오다 보니까 너무 지금 올해 힘들었다고 지치지 마시고 올해 힘들었던 게 양분이 돼서 내년에는 그냥 쭉쭉 거의 뭐 대나무가 그냥 확 섰듯이 그런 계좌가 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원하고 저희 815 모니톡도 거성 임 대표님이 함께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고민과 또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해주실 걸로 보고요. 저는 오늘로써 이만 출연을 마치 이제 저는 그만 출연하게 하면 되죠. 그래서 가끔은 그냥 지금처럼 하되 또 변화가 나오게 되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래도 내년은 좀 더 올해보단 나아지겠죠. 그래도 이런 올해보다는 그래도 양봉 나오겠죠. 그 양봉의 기울기가 나왔을 때 좀 더 화려한 계좌가 될 수 있는 변신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새해 복 정말 이만큼 받으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년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